자 그러면은 우리 조선왕릉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조선왕릉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첫 번째 답사 장소로 꼽는 곳이 태조 이성계의 무덤인 동구릉에 있는 건원릉입니다. 그런데 이제 건원릉을 생각하면서 이제 궁금한 것들이 이제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선 왕릉은 거의 대부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왕과 왕비가 같이 묻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여주의 영릉 같은 경우도 소원왕후 심씨하고 세종대왕이 같이 묻혀 있거든요. 그거는 원래 법이 그런 건가요? 특별하지는 않지만 예. 살아서 항상의 자기 짝이었던 사람도 죽어서는 자기가 같이 짝으로 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그러니까 왕비가 먼저 죽으면은요. 그 무덤을 만든 다음에 그 옆에 공간을 비워 놓습니다. 아, 예약하는구나. 그렇죠. 이제 서울릉에 이제 명릉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인현왕후가 먼저 1701년에 돌아가니까 거기에 그 옆에 이제 공간을 만들어 놨다가 1720년에 숙종이 죽으면서 그 옆에 묻히게 되거든요. 이거는 이미 이제 그 세종대왕도 그런 방식을 썼던 거죠. 근데 그 조선시대 왕들도 네. 그거를 원치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따로 묻히고 싶다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혼자 묻혀 있다. 왕이 혼자 계시다. 아, 그럼 이거는 강력하게 요구한 거구나. 그럼 뭔가 사연이 있다라는 거죠. 아마 오늘 이제 말씀드릴 태조 건원릉이 그런 케이스인데. 오, 궁금하네요. 네, 태조도 짐작하시겠지만 왕비 옆에 묻히고 싶어 했습니다. 아, 본인은? 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지나치는 것 중에 하나가 조선 최초의 왕릉이 건원릉이 아닙니다. 오. 바로 태조 이성계의 두 번째 부인이었던 신덕 왕후의 무덤이에요. 원래는 저기 경향신문사 앞에 있었죠.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경향신문사 앞이면은 저기 정동에. 덕수궁. 네. 그 정동이 원래 정릉동이라는 말에서 나왔고 그 정릉이 신덕 왕후의 무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하죠. 이 신덕 왕후가 이제 1396년에 돌아가고 97년에 무덤이 만들어지고 그 옆을 비워놨어요. 그리고 태조 이성계가 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죽으면 저기에 묻힐 거야. 라고 얘기를 했죠. 광화문 위에 올라가서 맨날 봤대죠. 여보, 내가 곧 갈게. 보이니까. 그랬을 겁니다. 황토연이 있어서 우리 세종로 네거리에 원래 언덕이 있어서 그 중구 쪽이 잘 안 보이긴 했을 것 같기도 한데요. 하지만 태조 이성계 아무튼 드라마에서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1398년에 뜻밖의 상황이 생기죠. 예. 우리가 제1차 왕자의 난이라고 하는 아이고, 예. 방언의 쿠데타가 생기면서 신덕 왕후의 두 아들 방범 방석이 방언하기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조 이성계는 어떻게 보면 왕위에서 물러나게 돼서 정종이 즉위하게 되고 그로부터 8년 뒤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태조 이성계가. 그런데 이제 태종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죽인 방범 방석의 엄마 옆에 그러니까 자기로 지금 계모거든요. 계모 옆에 자기 아버지를 묻히게 할 수는 없다. 아이고, 참.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다 하면서 사람들을 시켰고 아마 추정컨대 하륜이 굉장히 이제 하륜. 그렇죠. 하륜. 네. 그러니까 이제 간신하면 하리운. 그 풍수를 굉장히 잘 봤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게. 그러면서 이제 지금 양주의 검암산 일대를 딱 살펴보더니 여기다라고 하고 찍은 게 지금의 건원릉 자리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 말씀도 하셔야죠. 그 불쌍한 신덕왕후 강씨는 파묘를 당해요. 그렇죠. 그 다음 해에 이제 이 건원릉이 생긴 게 8년인데 그 다음 해에 이 무덤이 있을 자리가 아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에 굉장히 법도가 엄했는데 도읍지에는 죽은 사람은 왕이라도 머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간이 좁기 때문에 거기다 공간이 왕릉 좁으니까. 몇 개 만들면 그러면 거기 공간을 쓸 수가 없어요. 왕릉은 또 이제 오죽 크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게 지금 옮겨간 게 성북구의 정릉이 되는데 아무튼 이제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이제 태종으로 볼 때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참 좀 그 냉정한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도 어긴 아들이 되는 거고. 그런데 하나는 들어줍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돌아갈 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죽을 때 살다 보니까 뭐 특별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고향에서 보았던 억새를 내 봉분에다가 심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태종실록에는 전혀 나오지 않고 나중에 인조실록에 그게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건원릉에 가시면 다른 무덤과는 다르게 억새가 바람에 가을 바람에 흩날리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그 너무 좋은데 그 얘기가. 이방원이 그러니까 아니 태종이 그 죽을 때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태조 이성계가 네. 아 태조 이성. 아니 근데 방금 태종이 태조가 죽으면서 어. 예 그래서 이제 자기 그 두 번째 부인 옆에 묻히고 그다음에 자기 봉분에는 억새를 심어달라 그랬는데 하나는 들어주지 않고 하나는 태종이 이제 들어주었다. 태종이 들어줬다. 그 이방원이 그 정말 자기가 그렇게 미워했던 신덕방공 강씨 계모죠. 죽은 다음에 그 이제 묻혔잖아요. 경양신문사 앞에 예. 파묘를 해요. 그럼 성물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성물들 다 어떻게 할게요? 돌담길 밑에 묻어놨어요. 뭐 정확해. 지금 정확하다고? 청계천 광통교 밑에 다 처박아 버린 거예요. 이거요. 뭐야 지금 나 지금 드립으로 이문세 노래 부르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떤 노래요? 똑수 돌담길. 근데 진짜로 거기 지금 묻어놨다고요? 종로 2가 밑에 가면 광통교라고 있거든요. 네. 밑에 걸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걷다 보면 벽이 뭐 이상한 무늬의 그 돌들이 있어요. 이게 이방원이가 그 자기가 그렇게 싫어했던 신덕왕후 강씨 파멸을 한 다음에 저 멀리 보냈잖아요. 예. 돌들은 무거워서 갖고 갈 수가 없잖아. 어. 다 청계천에 갖다 버린 거예요, 이걸. 아 대박이다. 네 실제로 그래서 답사 가서